자, 이제 우리 책에서요. 저기 있는 50페이지입니다. 토지분류. 토지분류도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그 중에 꼭 보실 건요. 토지분류에서 이 세 개만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거요. 나지와 건부지란 차이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후보지란 말과 이행지란 말, 이행지. 세 번째 보니까 필지, 획지. 이 세 개는요, 무조건 토지 용어 나온 순간 항상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라고. 무조건요. 그래서 이 세 개만큼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 세 개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있죠. 예,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는요, 4페이지입니까? 예,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볼게요. 4페이지.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 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 용어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예요. 땅이 두 개 있어. 있는데 한 개 땅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한 개 땅은 건축을 하지 못한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뭐 있냐?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땅을 건축 가능합니다. 반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 뭐냐? 이런 거요. 바닥으로 이용되고 절대 그 위에 건물 짓지 못한 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도로 부지 같은 거요. 이런 거 절대 그 위에 건물 못 짓겠다. 그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한 말로 택지, 택지라는 용어 쓰겠죠. 반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없는 땅, 모든 땅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 하냐? 부지라는 용어 쓰겠죠. 그 결국은 부지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땅을 통칭해서 부지입니다. 모든 땅을. 그래서 항상 나면은 포괄적 용어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 용어. 이런 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따라서 일단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강의 노트.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지와 그 다음에 택지가 있을 거예요. 택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런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부지나 있죠. 부지도 가장 중요한 말은 포괄적 용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땅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먼저 아시고 이제 두 번째 할 건 이겁니다. 나지란 말과 이 말은 뭔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냐 없냐 이걸 먼저 구분합니다. 저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앞에 했지만 모든 땅에 대한 포괄적 용어 자체가 뭐죠? 부지죠. 보니까 토지 위에 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 부지에 건물이 있는 거. 요걸 줄여서 말하냐? 건부지라 쓰겠죠. 반대로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어요. 여기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나지란 말과 두 번째 공지. 자, 그럼 이때 보니까요. 나지와 공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한 거예요. 둘 다 빈 땅인데 어쨌든 이런 차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용이 가능한 땅은 나지고 이용할 수 없는 땅은 공지가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공지는 결국은 빈공짜죠. 즉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땅을 샀을 때 요만큼 샀는데 실제 건물 등을 지어줄 때 내 땅 크기만큼 꽉 채워서 집을 짓지 않고 요만큼은 놓아두죠. 즉 이 말은 옆집 같은 일조권 등에 대한 문제도 놓아두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이 공지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공지는 이런 게 보통 들어있다죠.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건물 짓고 남겨진 뭐 있습니까? 토지. 근데 사실은요 중요한 건 뒷말에 큰 의미 없어.
앞에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나오면 자동 뒤에 뭐 있습니까? 예, 남겨진 토지 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요. 이 나지란 건 이제 나지가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 부동산이 도입된 것은 일본에서 맨 처음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 뭐 있습니까? 이런 나지란 말이 없습니다.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갱지와 저지가 있어. 요 합친 게 뭐냐고 이게 나지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실 때 사실은 뭐 있습니까? 갱지, 저지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 나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차이가 뭐냐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제한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물리적 제한을 묻습니다.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을 묻습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사법상 제한 유무를 묻는데 일단 공통점은요. 갱지든 저지든 둘 다 물리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뭐예요? 건물이 있지? 건물이 있는 여기에 물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아셔야 되죠.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절대 없습니다. 왜? 원래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이 여기 갱지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된 땅이 뭐냐? 곧 이게 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내가 땅을 샀을 때 내 땅 위에 타인의 권리가 전혀 없고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뭐냐? 곧 이게 갱지. 근데 가끔 보니까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역권 등이 설정된 땅이 있어. 이런 게 뭐냐? 다른 말 저지입니다. 이 저자는 아래 저자입니다.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아래에 있는 땅이란 말 뜻이. 그래서 그런 건데 실제 뭐 있습니까? 우리는 갱지, 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지는 물리 제한이 없죠. 공법상 제한은 사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행 법률상 보니까 없는 걸로 나 있지만 절대죠. 나지 가지고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아마 장난치면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요거 장난칠 거예요. 공법상 제한이 설정되지 않는 땅으로서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모든 땅은 어떤 땅이든 절대 뭐 있으면 공법상 제한이 없는 땅 없습니다. 일단 그래 아시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건부지하고 여기 있는 나지를 먼저 두 개를 비교하라 이겁니다. 하는데 첫 번째 차이가 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없냐. 즉 이 말은 물리적 제한이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거죠. 물리 제한이 있는 게 없는 게 나지다. 그죠? 자, 두 번째 사전에 지목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건부지는 이미 건물 들어서 있죠. 들어서 있는 결과 지목을 알 수 있지만 나지는 지목을 모른다. 이게 중요하죠. 자, 왜 그러냐 이 말 아닙니까? 건부지는 앞으로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인데 이게 보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알지만 주거와 상업일 땐 지목이 뭐예요? 대조죠. 그 다음에 공장일 때는 공장 용지지. 그러니까 현재 이 땅이 앞으로 주거 설지 공장 설지 모르니까 지목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나대지라는 것은 반드시 지목이 뭡니까? 대일 때만 결국은 나대지예요. 응? 이건 아셔야 돼.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나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말은 나대지는 지목이 대일 때만 나대지라는 용어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가격은 이 두 개의 가격은 누가 더 비쌀까 묻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가격은요. 땅값만 취급하지 건물 가격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고.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땅이 더 비쌉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땅이 더 비싸겠습니까? 그죠? 훨씬 더 자유롭게 나아지죠. 이건 빈 땅이야. 앞으로 주거이든 공장 등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건물은 이미 건물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이용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원칙은 보니까 원칙은 나지가 더 비싸겠죠? 그러면 자 이걸 이 말을 좀 표현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건부 뭐랍니까? 감가입니까? 증가입니까? 잘 판단하셔야 돼. 이 말이죠. 건부지는 나지보다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건부 감가야. 혼돈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때에 따라 건보지가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걸 말합니까? 이게 예, 건보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해서 건보 증가를 쓰겠다죠. 이 혼돈은 곤란합니다. 보면 예외가 건보 증가야.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시라고. 건보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건보 감가는 건보지는 나지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건보 증가에 대한 이 예가 중요한데 이런 건 다른 건 원래 건보 증가에 대한 예는 꽤 많습니다. 10몇 개 있습니다. 18개 있습니다. 그걸 다 기억 못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고도 뭐 있습니까? 요거 한 개만 기억하면 돼. 규제가 강화될 때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완화된다 이 말 쓰면 안 돼. 딱 한 개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실제 보자고. 이런 겁니다. 아니 3년 전에 보니까요. 요 빈 땅이 있는데 그 당시 고도전을 딱 보니까 상업용 건물 8,000가 있을 수 있다로 돼 있어. 그래서 난 현재 그 당시에 3년 전에 상가 건물 8,000 건물 지었답니다. 근데 이 건부지지, 그죠? 건부지요. 근데 현재 보니까 이게 만약에 빈 땅이면 고도전에 바뀌었어. 첫 번째 뭐냐? A는 보니까 5층 이상 상가 짓지 마. 이렇게 있어요. 이 빈 땅이면. 이 상태는 낮이죠? 자, 그러면 요때 최대는 몇 층이죠? 요때는 누가 더 비싼 겁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20층까지 건물 짓는데 이때는 이게 더 비싸겠지? 그죠? 따라서 항상 얘가 더 비싸게 해선 얘보다 얘가 더 규제가 강화된 거지. 그죠? 그럴 때 뭐 있습니까? 건보지가 나지보다 더 비싸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 내용 그냥 제가 적긴 적지만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자, 일단 나지는 건부지보다 규제가 많습니까? 적지. 이 말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거래에 대한 제한이 뭐 있습니까? 적기 때문에. 즉 시장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나지 평가할 때 기본 전제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일 걸 전제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입니다. 현재 이 빈 땅이에요. 이때 보니까 이 땅에 대해 내가 현재 건물 지어줄 수 있는 3개 있습니다. 맨 먼저 상가 건물 8층, 호텔 10층, 그 다음에 오피스텔 15층 이렇게 지어줄 수 있답니다. 이때 이 지어주면 상가 건물 8층 지니까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수익이 100억 가치가 있어. 호텔 보니까 300억 가치 있어. 오피스텔 보니까 250억 가치 있습니다. 어떤 건물 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래 봤을 때 항상 뭐 있으면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주어진다는 가장 좋은 걸 내가 쓸 수 있다는 분명히. 그래서 항상 나지 평가는 반드시 최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한답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보시면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 이게? 응? 이 내용이. 자, 그래 봤으면 이제 책에 저기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예?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강의 노트 가보니까요. 예, 갈로 2번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거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건부지로 뭐 있습니까?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거지. 부지로.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갱지, 저지 보지 말고 나지만. 나지는 물리 제한이 없다.
없고 그다음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뒤에 있는 사법상은 의미를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공지. 공지는 뭐예요? 비어둔 토지지. 그죠? 비어둔 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지와 건보지 비교했지만 요거는 딱 보시면 기역, 니은. 니은번에 있는 비에 대한 예외. 예외가 뭐라고요? 건부? 증가. 거기에 대한 예가 있지. 각종 규제가 강화된 거. 요거 마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3번 갑니다. 후보지 이행지로 갈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책에 5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요. 감정평가상, 용도상 분류가 있습니다. 용도상 분류. 자, 첫 번째 뭐 있냐 이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3개 있죠. 이렇게 분류한 게 뭐냐고 이게 대분류. 거꾸로 우리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농지는 뭐가 있죠? 선과 답과 또 뭐 있죠? 과수원. 임지는 2개 있죠. 땔감나무와 목재용 2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분류한 게 뭐냐고 이게 소분류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봐보자고요. 이거 묻는 거요. 임지가 농지 바뀔 수 있습니까? 농지가 택지 바뀔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대분류간 이동되는 걸 뭐라 하냐? 이게 뭐죠? 후보지고. 자, 다시 주거, 상업, 공장이 각각 용도 바뀔 수 있지. 전답, 과수이 바뀔 수 있지, 이게. 이렇게 소분류간 이동되는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이행지란 용어 쓴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절대 뭐 있습니까? 소분류, 대분류 시험 안 냅니다. 그 말 대신 뭘 내냐? 이렇게 내겠죠. 후보지는 반드시 이건 지역, 상호, 간의 변화가 있으면 이건 후보지입니다. 거꾸로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족, 용도, 지역 내의 변화라 쓰면 이건 이행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으면 간과 내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말 아닙니까? 택지와 농지와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이게. 거꾸로 이행제는 뭐 있습니까? 택지, 지역 내에. 택지, 지역 내는 결국 뭐 있습니까? 주거, 상업, 공장만. 또 농지, 지역 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전답, 과수이죠. 이렇게만 이동되는 게 뭐냐고 이게 이행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과거의 시험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과수원이 공장 바뀔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걸 가지고 뭐라는 거면 후보지냐 이행지냐 이걸 시험 낸다고.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럼 절대 있죠. 소분류간 이동이라서 항상 이행지 아니에요. 이행지를 만드시면 뭐 있습니까? 동일한 대분류 속에 있는 소분류간 이동이야. 응? 얘는 현재 뭡니까? 과수란 뭐요? 농지가 공장이랑 택지 바뀐 거지. 이건 분명히 대분류간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소분류는 뭔가 하면 주거, 상업, 공장 요 3개끼리 전답, 과수는 3개끼리만 이동했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이행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후보지이지 이행제는 아니겠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아마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예, 갈로 3번 설명 끝났습니다. 후보지는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지역이고, 예, 토지이고,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보니까 뭐죠? 필지와 또 뭐가 있습니까? 획지가 있었지. 자, 요거 2개 하는데, 그럼 필지, 획지는 분명히 전혀 다른 개념이지, 이거. 그죠? 그리고 보통 땅을 살 때 사실 크게 2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땅에 대한 소유권자 누구냐 중요해. 또 이 땅에 대한 땅 값이 얼마 될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권리 등을 파악한다, 이게 필지예요. 거꾸로 가격 등을 파악한다고 획지입니다. 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지적도를 딱 띄워보면 지적도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명히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32-2대 165-5장 이렇게 나 있거든요. 지적도 보면. 그래서 얘는 뭐 지번이 132-2번인데 지목이 뭐 대하입니까? 그죠? 얘는 지번이 뭐 165-5번지인데 공장 용지지.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이게 뭐죠? 한 개 뭐죠? 한 개 지번이 한 개 뭐요? 필지, 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자고. 현재 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필지. 지번이 1번, 2번, 3번, 4번 지번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공시지가를 딱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1번 지번은 요 전체 공시지가 제곱미터 100만 나 있어. 2번과 4번은 둘 다 150 나 있어. 3번 지번은 보니까 요만큼은 180만 원. 요만큼은 90만 나 있어. 이렇게 된 경우 종종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보시면 획지, 필지합니다. 필지는 한 개의 지번을 갖고 있는 게 한 개 뭐예요? 필지. 획지는 뭐예요? 땅값이 같은 거예요. 땅값이. 이거 땅값 같이 오고 1번 지번은 여기 한 개 획지야. 요거 땅값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요 전체요. 여기 한 개 획지야. 요 땅값 같죠? 한 개 획지. 한 개 획지야. 다시 보죠. 자, 1번 지번은 필지 몇 개예요? 한 개. 획지 몇 개? 한 개. 자, 2번과 4번. 다시. 요거 2번과 4번 보니 획지 몇 개? 획지. 한 개. 필지 두 개. 3번 지번은 필지는 한 개인데 획지가 그러니까 이 말은 가격, 즉 필지 획지는 다른 거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필지란 것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권리. 이 땅의 권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번 등을 파악할 한 개 지번 파악할 목적이라고. 거꾸로 획지는 뭐 있습니까? 가격 수준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때 어떤 게 강조될까 하는 건데 당연히 필지는 뭐 있습니까? 법률적 측면이 중요한 거지. 거꾸로 획지는 뭐 있습니까? 예, 경제 측면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보니까 단위가 이게 중요한데 잠시만요. 필지이든 획지이든 공통돼 있는 용어는요. 면적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면적이야. 즉 이 말은 일단의 면적이란 용어를 쓴다. 일단의 면적인데 권리가 같은 일단의 면적이 뭐라고? 그다음에 가격이 같은 일단의 면적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공통된 용어를 쓴다는 게 여기서 이걸 아시면서 그럼 뭐 결국 무슨 말이냐? 이 말 묻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지는 덩기나 뭐 있습니까? 덩록에 단 단위가 뭐요? 여기에 다른 말로 필지이고 반대로 있죠. 획지는 절대로 면적에 대한 단위 쓰면 안 돼. 이 말은 필지든 획지든 둘 다 똑같이 쓴다는 거야. 동일한 면적인데 가격이 같냐 또는 반대로 권리 같냐 그 차이입니다.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항상 보니까 획지라는 것은 활동 또는 뭐 있어 부동산 현상에 대한 단위랍니다. 이걸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때 보니까 필지 획지는 둘 다 쳐보자고요. 이건 필지 획지는 1번 필지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1번 필지 획지는 같이. 2번과 4번 누가 더 큰 거예요? 획지가 더 크지. 그 다음 3번 집은 누가 더 큰 거예요? 필지지. 따라서 누가 더 크냐 묻거든.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요. 나와 있다, 그죠? 필지 획지 보니까 그 동그라미 1번, 2번 설명되어 있을 거면 다만 좀 조심할 게 뭐냐? 거기 하나 빠져먹었죠? 누가 더 크냐 물었을 때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 말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 물었던 게 보니까 대지 맹지죠.
그래서 대지 맹지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현재 공공도로.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된 도로가 있어요. 자, 이때 땅이 A 땅, B 땅, C 땅이 있어요. 물론 A 땅 현재 공공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B 땅은 뭐 공공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개인사로가 있는 땅이 있어요. 마치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대하면 이 자료 모양이죠. 그 자료 모양 대자를 쓰다 보니까 이걸 대지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대지를 보니까 얘는 핵심 키워드 이겁니다. 좁은 접속면, 좁은 통로. 이 말 나오죠. 좁은 접속면, 좁은 통로라면 이건 무조건 대지라 생각하시라고. 자, 그리고요. C들은 공공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을까요? 그죠? 이런 걸 말하는 사람 말로 맹지. 그래서 맹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6번은 말로 할게요. 6번은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3개 있어요. 있는데 3개 다 공통점 뭐 있습니까? 놀고 있는 땅, 쉬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많이 혼동가지는 뭐냐? 유휴하고 휴한을 가장 많이 혼돈합니다. 그러니까 유휴지는 뭐냐? 비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들. 네, 우리 농촌 가면 꽤 많죠? 그런 땅이고, 휴한지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암기하세요. 이렇게 보통 저는 암기하거든요. 휴한지, 휴가 간다. 휴가 가는 목적이 뭐예요? 쉰다. 좀 더 다른 말로 재충전 목적이지. 재충전 목적, 그죠? 그러니까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고 있는 땅이 휴한지야. 공한지는요, 무조건 기본 조건, 투기 목적이야. 집가 상승이라고. 어디 땅이냐? 도시 내. 도시 내에 있는 땅들 중에서 집가 상승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땅이 공한지. 자, 마지막에 법지 빈지 갑니다. 법지 빈지는 뭐냐? 이런 겁니다. 자, 7번째죠. 법지와 그 다음에 빈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등기상, 법률상 존재한다, 법지. 등기상, 법률상 없다, 빈지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실익이 있냐 없냐 묻는 건데요. 활용실익이 없는 게 법지, 있는 게 빈지입니다. 자, 이래 보시면 되죠. 우리 빈지가 뭐니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죠. 등기는 받아도 됩니까? 육지만 합니까? 등기. 육지만 하겠다죠? 자, 결국은 이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뭐냐?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을 수 있는 최만조 수위를 경계해서 그 위는 육지, 밑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실제 등기는 여기부터 하지 않고 약간 더 위부터 이렇게 등기하게 돼 있어요. 위부터. 여기 있는 땅은 지금 등기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런 게 뭐냐? 예, 빈지고. 법지는 뭐냐? 이거요. 육지인데 경사도가 심한 땅이 있어. 이 땅 등기돼 있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법지.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 3개. 자, 일단 키워드 보자고요. 차이점.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없으면 조건이 있어. 없는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이용 안 되면 공지야. 그죠? 자, 요거 2개. 지역 상호 간. 지역 내. 얘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것은 권리, 지번, 일대 필지, 가격일대 획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바로 OX 문제 갑니다. 자, 다시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택지를 제가 설명했을 때 뭐랬습니까? 강의 노트 보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으로
이용중. 잠시. 이용중은 둘 중에 누구예요? 이용중. 건물 있다는 소리지. 건부지지. 이용할 거래.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그래서 나왔거든요. 이용중이거나 앞으로 이용되는 땅이 뭐냐? 그게 택지지. 그죠? 이 말은 우리 거기 있는 1번 건물 아닙니까? 나지와 건부지는 택지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예. 그거요. 자, 그리고 또 건축이 불가능하며 쭉 뭐 있습니까? 끝에 보니까 포괄적 용어. 이게 뭐죠? 예, 부지. 20번 보니까 키워드 뭐 있습니까? 지역. 상호간 나 있죠. 이건 뭐라고요? 후보지. 자, 21번. 요건 제가 낸 목적은요. 하도 뭐 있습니까? 우리 저기 어디 있습니까? 모의고사 문제는 꽤 많이 장난치던 건데. 자, 첫 번째 과수원이 상업 바뀌는 거지. 이거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지. 일단 이건 뭐요? 후보지인데 혹시 그 뒷말이 중요한데 후보지란 말은 이행지란 것은 변화 후입니까? 변화 중입니까? 다시.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후보자 씁니까? 당선자 씁니까? 선거 중일 때는 후보자지. 당선되었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후보란 말 뜻은 뭐예요? 과정 중이야, 과정 중. 변화된 땅은 아니라고. 그죠? 변화 중인 땅이 뭐냐? 후보지이면서 이행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 가끔 장난치던데 모의고사에서 뭐뭐 된 이 말씀 안 돼. 그래서 거기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변화된 쓰면 안 되고 변화 중인 토지라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2번요. 물리 제한이 없다 나오죠. 나면 일단 무조건 이건 나지요.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뭐 있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죠. 항상 나아지는 기본 전제가 체유형을 전제한답니다. 자, 23번 갑니다. 이렇게 쭉 설명 나오거든. 나왔을 때 반드시 뭐 건보 증가는 말의 핵심이야. 다른 건 앞에 뭐 보니까 뭐 있으면 개발 제한 구역 등등 아닌데 이건 의미를 갖지 말라고. 무조건 딱 한 개. 그죠? 용적률 규제가 뭐 있습니까? 강화될 때지. 24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는 건부지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건부지도 싼 거야. 싸다 감가라고. 그러니까 원칙과 예를 잘 구분하시라고요. 건부 감가 원칙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요. 자, 뭐 나 있습니까? 핵심이 가격 나 있어. 그럼 뭐요? 획지. 26번요. 예, 최소 단위 필지죠. 자, 그 다음에 27번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좁은 통로, 좁은 접속면이지. 지금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시라고요. 되지. 그 다음에 28번 소유권 인정 안 되잖아. 활용실이 있잖아. 그죠? 빈지. 자, 마지막에 29번요. 비정상적 놀고 있어. 유휴지지. 휴한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 그래 보시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가보겠습니다. 책의 51페이지요. 자, 51페이지. 양가로 3번, 가로 1번 갑니다. 자, 거기서 뭐 있습니까? 택지 부지만 보세요. 밑에 대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부지는 뭐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포괄하는 용어 이게 중요한 거지. 두 번 택지는 뭐나 해야 됩니까? 건축 할 수 있는 두 줄이죠. 이용 중인 거는 이용 가능한 토지죠. 그런 거 보시고 넘어갑니다. 뒷장에 51페이지 갈로 3번요. 후보지 이행지 있습니다. 후보지는 뭐 있습니까?
지역 상호 간 전환되고 있는 거. 이 행진은요. 두째 줄 끝에 있죠. 중간에 있죠. 내. 그러니까 지역 내. 자, 갈로 4번 갑니다. 대지 맹지. 자, 대지는 좁은 통로 또는 접속면. 맹지는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 토지지. 그 다음에 5번. 획지, 필지. 자, 갈로 1번 갑니다. 동그라미 1번의 기역본. 기역본을 보니까 요거 먼저 강조되는 건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죠. 획지는 뭐 있습니까? 경제인데 하나 물어보죠. 왜 뒤에 부동산학적 개념 써놨습니까? 왜 부동산학적 개념을 갖다 획지를 써놨습니까? 다시 해볼게.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이 뭐예요? 기술, 경제, 법이지. 기술은 누가 연구하지? 건축업자가. 법은? 응? 법은? 지금 하고 있잖아. 민법, 공법 등 연구하고 있네. 그러면 경제는? 없지. 없잖아 지금. 없으면 누가 합니까? 부동산학자가.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 부동산의 개념은 대부분 경제의 경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으면 경제적 측면에서 결국은 측면은 부동산적 측면 같이 본다고 이걸. 자, 그다음요. 예. 거기 있는 필지는 D급번에 뭐 나와 있습니까? 등기, 등록, 단위지. 그죠? 분명히 거기 면적 단위 아니라 써놨습니다. 획지는 니은번. 니은번 나와 있죠? 유산 가격이 일단 토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그럼 굳이 그 기역, 니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일괄 평가니 구분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단지 깔끔히 뭐 있으면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갈로 6번 갑니다. 나지. 자, 지금 나지 갑니다. 나지는 예, 첫 번째 줄 정착물 없다 했어요. 두째 줄 보니까 사법상 권리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두째 줄 말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분명히 아까 먼저 풀었듯이 공법상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건부지 갑니다. 건부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부착된 토지. 공지는요? 비어둔 토지지. 자, 밑에 건부지의 평가, 나지가 기준인데 동그라미 2번, 3번 있지. 어떤 원칙이에요? 네? 건부 감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3번 있죠? 건부 성가. 거기 중요한 건폐율 강화에 줄 거 놓고. 건폐율 강화. 뭐든지 규제가 강화될 때입니다. 뒷장 가보자고요. 자, 7번에 보니까 유효,휴한 공한지 있습니다. 유효, 비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이고, 휴한지는 뭐 있습니까? 그 말보다 좀 더 깔끔한 말이 있었는데, 지력을 높일 목적으로 쉬고 있는 땅, 지력. 땅의 지력을. 그 다음에 공한지 갑니다. 공한지는 뭐 항상 보니까 목적. 집가 상승이지. 투기 목적. 그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8번 기타에 보니까 우리 작년 시험 나왔던 게 뭐였냐? 포락지. 포락이란 말 뜻이 뭐예요? 무너져 내린 땅이지. 원래 전답이었던 땅이 홍수동집 하천 바뀐 땅이 있어. 여기 포락지입니다. 인데 이건 작년 나왔다고죠?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밑에 뭐 있어? 두 개 있죠? 법지, 빈지. 법지는 허령실이 없는 거고, 빈지는요, 셋째 줄 제일 끝에 있지, 갈로 속에. 소유권은 없으나 이용 가능한 토지.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죠? 자, 55, 56, 이런 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네, 일단 몇 가지가 뭐냐, 토지 특성인데, 실제 시험에 가장 중요한 적이 있는 세 개요. 저 세 개를 반드시 보시고 우리 아까 문제 풀었듯이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뭐 있습니까? 우리 책에 있는 뭐 57페이지 먼저 하지 않고 있죠? 이걸 먼저 할 거예요.
71페이지 있죠? 71페이지 있는 3장에 있는 부동산 특성을 먼저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자.